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누설 시간입니다. 오늘도 요즘 계속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봄 가뭄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죠. 네, 이 가뭄보단 비가 낫죠. 봄의 비는 금비라고 하잖아요. 금비. 옛날에 예,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때 그때 봄 가뭄이 얼마나 심했냐면 네. 모내기철인데 아, 논이 쫙쫙 갈라져가지고 큰일입니다. 그때 진짜로 저 중학교 때인데 학교 수업 하나도 안 하고 네, 지원봉사 나갔어요. 학생들 그렇죠. 전부 데리고 뭐냐면 물, 양수기로 물 풀고 물길로, 오는데 길로. 예.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금비지 금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비가 이번 주 계속 오고 있는데 봄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봄비 노래도 있는데 봄비는 노래 아니야?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그거 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이은하 씨의 봄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이런 노래 아시나요? 알죠. 나는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는 이제 음악계로도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예. 도대체 문어발아니 문어발 변호사가 말이야. 응? 음악 저작권 분쟁 쪽으로 한번 또 진출해 보시면 어떨까? 아, 뭐 쉽지가 않았어요. 음악을 잘 몰라서. 뭐 좀 노래 많이 하는데. 예, 노래만 부르지도 잘 못하잖아요. 자, 요즘 사실 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가 뭐 근데 예상보다는 좀 싱겁지 않아요? 맹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싸움이 좀 일어난 상황 같고요. 막판에. 사실 그 왜 그러냐고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음. 국민의힘이 이 청문회에 관심이 별로 없구나. 오 그렇게 분석하세요? 왜?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전당대회나 이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권 도전 상황에서 어차피 국민의힘 표현에 빌자면 어차피 될 건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힘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를 다시 보니까 그쪽은 뭐 바람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준석 이 후보죠. 이준석 최고위원이 상당히 센 것 같고 예상 좀 당황하는 기색들이 좀 보이죠. 저는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면 방송을 뭐 같이 많이 하니까 언제 한번 만나서 어이구 2등 하네요 하니까 1등이라고 2등 아니라고. 누구 이준석 전 최고. 예. 제가 그날 그 여론조사를 파악을 못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제가 이 정도 표현하면 조금 오바일 수 있지만 선거 같은 게 바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럼요. 예전 노무현 대통령 기억날 거예요. 1% 2%에서 대통령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 바람이 뭐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준석 지금 이 현상이 바람인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유사하게 상당히 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고요. 맞아요. 반기기도 하지만 민주당도 약간 뭐 두려워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막 그런 어떤 부담스러운 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근거대로하면 되지를 못하겠는데 뭐 좀 이따 방증은 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 네. 근데 아무튼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서 다른 주자들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놀란 것 같아요. 그렇지 놀랐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너무 놀랐고 민주당도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민주당도 사실은 제가 속내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준석이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바로 그건데요. 예. 상당히 놀랬다가 이제 전열 정비하면서 이제 역공에 나오고 있는 것 자 같은데. 오늘은 이준석 효과, 이준석 현상 얘기를 좀 해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바람에 대처하는 자세. 네, 가운데 한 가지만 뽑아서 지금부터 한번 정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국민의힘의 말들, 대처 방안. 다른 주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제 어제 오늘 그래서 뉴스가 쏟아지는 게 다시 개파 바람이 불고 있다 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두루뭉술이로 갈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꽂힌 게 있어요. 그것만 뽑아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이준석 돌풍에 맞서서 나온 두 마디가 있어요. 먼저 나경원 후보. 당대표가 개파와 무관하지 않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이 어렵고 어떤 외부 후보도 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특정 개파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애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네. 주호영 후보. 대선 후보와 이런저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게 되면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다. 역시 또 개파 얘기죠. 뭐. 특정 대선 후보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 그냥 그 까놓고 이야기해서 네. 유승민계가 그렇죠. 이준석을 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은 누구냐?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특정 대선 후보가 밀어서 당 대표가 돼버리면 그 사람이 그 경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 논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일단 그 받아들이면 이상한 그림이 나와요. 어떤 첫째, 그림이요? 지금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게 국민 여론조사 결과 갖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유승민 후보나 유승민 개가 국민 여론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이 말이 맞다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유승민 개가 어떻게 국민 뒤에서 국민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배경 설명이 없어. 설명도 없을 뿐더러 뭐 전혀 주목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봤어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 후보 지지도가 몇 %인가?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볼 이상하다. 것도 없다고요. 볼 것도 없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서 유승민계가 민다고 칩시다. 네. 근데 유승민계가 민다는 사람이 이준석만이 아니야. 김웅 의원도 있어. 그리고 굳이 김웅원도 뭐 굳이 말하면 바른미래당계였잖아요. 아 옛날에.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면 여기서 자 당대표 경선은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그냥 다 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1등 한 명만 남는 대표 경선에서 그러면 유승민계는 왜 한 명으로 몰빵을 때리지를 않고 네. 이준석, 김웅 병렬로 잡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머털도사 얘기를 하면 만약에 유승민계에서 뭐 한다 그러면 김웅하고 이준석하고 한 명으로 해가지고 밀 것이다. 개파가 있다면. 그러니까. 바보같이 두 군데 세 군데 밀진 않을 아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그림 아니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잖아요. 네. 자, 이건 이상한 그림인데 그래서 이상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숨은 그림이 나와. 이게 이제 지금부터가 그러니까 핵심인데. 자, 오늘 내용은 이 숨은 그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자, 한편으로는 너나 할 것 없이 윤석열과의 친분을 강조를 하고 있죠. 네, 다 친하다고 합니다. 예.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주호영 후보도 그렇고 주호영 후보 같은 내가 당대표 되면 7월 안에 지금 모셔오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했습니다. 다 윤석열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후보의 견제구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당대표가 되면은 그렇게 극진히 모셔오려고는 윤석열 그러면 전 총장을 어떻게 대할 건데. 그죠? 그렇죠. 뭔가 앞뒤가 안 맞죠. 네. 근데 그러면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논리를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뭐냐. 판을 짜는 능력과 판을 짜고 판을 관리하는 태도를 나눈 논리. 음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판을 짜는 그 단계니까 네. 이거저거 따질 것 없이 유력한 사람들 다 끌어 모아야 되는 거 이건 당위 아니냐. 이건 공정성과 상관없는 거다. 네. 그래서 일단 모셔오고 난 다음에는 엄정 중립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 같지만 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논리가 뭐 균형을 잃은 거죠. 어차피 쏠리게 돼 있다는 건데. 그렇죠. 제가 정리를 하면 본질은 뭐냐면요. 유승민의 영향력을 부각을 시켜서 음흠. 그 영향력을 역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거다. 무슨 얘기냐? 안티 유승민 정서를 발동을 시켜서 비토 이준석 경향을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댓글 나와 있네요. 이준석 까기일 뿐이다. 이겁니까? 그러니까요. 유승민을 동원해서. 자,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하.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 계파, 특정 후보 유승민 내지 유승민계를 언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안티 유승민 정서가 집약된 곳이 어디입니까? 당심입니까? 민심입니까? 이거 제가 다 잘 알죠. 당심이죠. 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그러니까. 저도 대구 출신이니까. 그렇죠. 야, 누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렇죠. 누구보다 미움받는 정치인은 유승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경원 후보는 왜 출마 선언하기 하루 전에 대구를 찾았을까? 대구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호영 후보의 정치 근거지는 어디인가? 대구입니다. 그럼 뭐 이미 다 그 그림이 다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이준석 최고도 지금 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대표 경선 본경선에 지금 그 경선 룰은 그러니까 당원 70% 네, 7대 3입니다. 국민 30%니까 어차피 지금 이런 현상이라면 결국은 당심에서 뒤집어야 되는데 그럼 당원도 거의 70%지만 당원도 대구 경북 쪽이 제일 많아요. 60%죠. 예,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당심의 어필 포인트가 뭐냐? 네. 유승민을 그 던짐으로써 당심을 자극시키는 거다. 야, 왜 유승민 얘기가 나왔는지 좀 알 것 같네요. 이해되시죠? 보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예.
근본적인 질문에 딱 봉착을 해요. 네. 그러면 왜 그러면 카드가 유승민 왜 하필이면 유승민이어야 하는가? 네. 이것도 사실은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네. 당신과 유승민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뭐 바로 이게 뭐 안 해도 탄핵이죠. 박근혜 탄핵이죠.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탄핵 당신의 대본용은 누가 뭐라고 해도 TK입니다. 나오고 있죠. TK. 내지 더 네. 범위를 넓혀도 영남입니다. 영남이죠. 네. 자 그러면 탄핵의 유령을 불러내 가지고 이준석을 잡겠다. 이야. 이런 거잖아요. 표현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탄핵의 유령 유승민 탄핵 얘기를 새로 해가지고 이준석을 잡아보겠다. 물론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절대 입에 올리지 않죠. 네. 하지만 이른바 어떤 TK를 근거지로 하는 당심에 그러니까 깔려 있는 그 탄핵이라는 그림자 잔상이 남아 있거든요, 다. 계속. 그거를 그 자극을 해서 결국은 음흠. 비토 이준석으로 연결 짓겠다라는 건데 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다가 배신한 유승민. 네. 그다음에 박근혜 키즈였다가 배신한 이준석. 비슷하네요, 두 사람 그게 이걸 한 드럼으로 프레임을 엮겠다는 건데 만들면. 네. 그 예를 들어서 방증이 친박계의 핵심이라고 분류되는 김태흠 의원이 며칠 전에 이렇게 이준석 전 최고를 직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나를 정치로 끌어내준 박근혜에게 감사하다라는 이준석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동안 이준석은 박근혜에게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비난하기 바빴고 심지어 등을 돌린 채 몇 차례 당적까지 변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요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바로 이거를 지금 당심의 어떤 자극 요인으로 삼겠다, 자극 기제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건데, 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국민의힘의 당 대표 구도를 신구 대결 구도로 다들 해석을 하는데요. 저도 그래 봤는데요. 신구 대결 구도 맞는데 그 신구 대결이라는 게 단순히 새로운 인물과 올드보이 이런 인물 측면이 아니라 가치의 측면을 갖고 있다. 요렇게 그럼 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 아니면 좀 나이 든 어떤 정치인 이 부분이 아니고 탄핵을 기점으로 한 신구 가치의 대결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거죠. 아까 그래서 무서운데요? 탄핵의 유령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영구 봉인을 하고 싶은 탄핵을 다시 꺼내드는 거다. 급한 마음에. 그것을 묶고 넘어가자고 하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급한 마음에 바로 그걸 다시 꺼내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네. 이 부활한 유령이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우리 오늘 짚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사실은. 바로 그거죠. 그 만약에 이준석 최고가 당 대표가 되는 스토리가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뭐 좀 실패하는 스토리가 있을 거고,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준석이 져버린다. 바로 그건데요. 예. 자, 만약에 지금 제가 진단한 게 맞다면 이준석의 패배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차마 수준이 나타날 건데 그게 뭐냐면 단순히 미래를 위한 변화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구악의 부활이다. 빠꾸 수준이 아니죠. 구악이 부활하는. 부활하는 것이다. 약간 백 후진하는 게 아니고 망령의 부활인 거죠. 탄핵이라고 하는 망령의 부활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퇴행적 의미를 갖게 돼버리는 것이다. 이준석 패배는 곧 국민의힘의 참화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됩니까?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준석의 지금 상대 주자는 결국은 탄핵이라는 말만 안 했지 탄핵이라는 고리를 가지고 지금 이준석을 엮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정면에 나서 가지고 박근혜를 언급을 하면서 이준석을 치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구도입니다. 이 두 가지 움직임에 가서 딱 만나는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면 탄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가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입을 내상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지금 그래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준석의 패배는 결국은 구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네요. 자 여기서 이정만이 아니라 아이러니한 결과를 빚게 되는데 만약에 이준석의 패배가 현실화된다면 그것이 윤석열의 행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올지 말지도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탄핵의 유령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탄핵의 유령이 부활한 곳에서 탄핵 사태 때의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윤석열이 과연 둥지를 틀 수 있겠느냐. 이거 탄핵을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행동대장이었어요. 당시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이거 참. 제가 앞장서서 윤석열을 모셔오겠습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했는데 뽑아줘버리면 윤석열은 오히려 오기가 더 힘들어버리는 이거 참.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빚어진다. 이게 이럴 수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네. 자,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윤석열을 앞세워서 유승민과 이준석을 쳤지만 네. 실상 그게 윤석열 앞길에 소금을 뿌린 거다. 사실은 유승민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나 이 전에 구하게 부활이고 그것을 척결하려고 했던 앞에 선봉에 섰던 윤석열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정반대 이준석의 승리의 경우도 한번 이준석이 이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준석이 이겼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탄핵의 유령까지 완전 봉인됐다는 의미로 읽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윤석열은 이중의 소득을 얻게 되겠죠. 자, 당심이 자신을 비토할 수 있는 정서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죠.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겠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그다음에 어이구 당신 뭐 탄핵의 저기 뭐냐면 수사팀장까지 했던 사람이 결국 절로 갑니까라는 민심의 냉소. 네. 이것까지도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준석의 그 당락이 어찌 본다면 윤석열하고 직결될 수도 있다. 대선하고 완전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 그렇잖아요.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 앞으로 이제 그 컷오프가 이루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당 대표 후보들 간에 치고받는 설전이 진행이 되겠죠. 오늘 컷오프 발표가 됩니다. 예. 토론도 이루어지게 될 네.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이후에 벌어질 그림을 한번 쫙 연상을 해보면 상상이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를 상대로 김태흠 의원식의 질문이 집중이 된다. 예컨대 주호영이나 나경원 후보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음흠. 이준석 전 최고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그죠? 네. 저는 이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 저는 뭐 방송을 이준석 최고랑 꽤 했는데 상대로 이렇게 했을 때 토론을 뭐 자주 했었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 센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슈 같은 걸 잡는 능력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이 컷오프는 통과할 거예요. 아마 세 사람 다 통과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 TV 토론이나 분명히 그게 이제 보일 건데 만만하게 지고 뭐 그럴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나경원, 주호영하고 아마 토론하는 모습이 상상이 가고 쉽게 어떻게 무너질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최고는 여기에 맞대응을 하면 안 될 거예요. 여기에 맞대응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구도가 대중적으로 전달이 되고 각인되는 걸 별로 좋다고 안 볼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는 이준석 전 최고가 이런 부분을 만약에 피해갈 수 있고 정확히 그러니까 그 넘어갈 수가 있다면 탄핵이라는 유령의 부활 정도는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 그 쟁점을 다른 후보들이 과연 하지 않을까요? 계속 물고들 왜냐하면 이준석이 지금 1등인 상황도 있고 그것을 반전시키려면 당심을 잡아야 되고 당심을 잡으려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약점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봐요. 이준석을 치지 않고 유승민을 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예. 어렵게 분석할 거 없이 왜 그럴까? 결국은 그러면 유승민을 치면은 어디가 반응할까? 그렇죠. 그림은 이런 거잖아요. 네, 딱 그런 거죠. 예. 그잖아요. 예.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또 친박 친이가 부활하냐? 이런 어떤 수평적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계파 구도의 부활도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맞죠. 네. 현상적으로는 맞는데 그 부분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딱 여기서 탄핵이라고 하는 게 바리케이트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 네. 이게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결국은 어느 계파가 됐든지 간에 약간 좀 그 과정에서 얘기하면 윤석열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가 국민의힘으로 갈 거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건 뭔 상관이겠어요. 네. 자기한테 도열하면 다 되는 거지. 그렇죠. 그잖아요. 네,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탄핵은 성격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자, 이 사실은 뭐 친박 친이 부활이 아니냐라고 다른 많은 언론에서는 뭐 이 다뤘었는데 우리 청기 누설에서는 그 측면이 아니다. 요거는 탄핵 이전이냐 이후냐, 유승민이냐 아니냐 요 측면으로 좀
약간은 삐딱하지만 저는 이 분석이 오히려 더 타당해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최고한테 전달해 줄까요? 전달? 보라고 이거 한번. 보라면 또 봐요. 결국은 지렛대죠. 발판으로 네. 삼고 있는 건데 네. 유승민을 발판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을 발판으로 삼아서 고개를 딱 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동적이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준석 최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이거 그냥 피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저는 엄청 중립이고 중립이라도 사람이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지. 어차피 시사평등이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네. 했잖아요. 본인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준석 전 최고 입장에서 여기에 맞대응을 하는 게 결코 좋은 수가 아니죠. 제일 나쁘다 그게. 네. 좋은 수가 아니지 절대로. 네. 그죠? 네. 그냥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한 귀를 듣고 뭐 귓구멍이 두 개인 이유가 뭔데요? 듣고 흘리라고 있는 게 귀가 두 개인 이유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게 또 문제예요. 만약 TV 토론 갔는데 그렇게 당할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 김태흠 의원 발언을 아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다른 주자들이 김태흠 의원 발언식으로 만약에 쳤을 때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할 거냐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 부분을 우리 오늘 청기누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의 뭐 전당대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TV 토론회하고 상당한 볼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볼거리 중에 오늘 우리가 청기누설 짚었던 부분 그것을 좀 주시해서 본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조금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글들을 줬습니다. 자, 요거는 시청료는 우리 MBC 시청료를 받지 않잖아요.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 받진 않지만 이 좋아요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좀 공짜가. 눌러주시고요. 네. 자, 미니윈이죠. 이 코너가 제일 좋은 뭘 토탈에서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자, 목바쟁님 어제 김호수 청문회에서 가장 빛났던 말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라고. 네. 참, 더 이상 제가 언급 못하겠습니다. 네. 커피체리님이 제가 아는 분이긴 그분 같긴 한데. 오 누군데? 한번 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누군데요? 아이고 뭐 이렇게 오 세상에. 그분 같은데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사람이. 저작권으로 방폭이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네요. 네. 자 배성용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경원 씨, 주호영 의원 국힘 대표 되면 국힘은 새누리 자한당 시절로 되돌아감. 민주당은 땡큐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인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인물이니까 결국은 그 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는 단순한 게 아니죠. 네. 결국은 하더라도 저도 변했습니다. 해버리면 뭐 그렇겠지만 그렇죠. 약간 단순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트가 뭐냐. 그래서 내걸고 있는 결국은 지향점과 가치가 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게 네. 악성이라는 거죠. 네. 그게. 자 이혁수님은 바람이 태풍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콧다방님 웃긴 건 이준석 당대표 지지율이 유승민 대선 지지율보다 높은 정도가 아니고 훨씬 높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지금 예. 이준석 바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네. 꽤 많네요. 빅뉴스님은 꼰대가 된 민주당보다 이준석이 더 필요한 시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푸른 고사리님은 네. 이젠 꼰대들은 정체를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쉬세요. 세대 교체해야지 언제까지 말아먹을 거임? 네, 자 김혁님 지역당 아니라더니 크크 역시 지역당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아니 비판 아까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 JB타임즈에서 얘기했고 네. 조수진 의원 인터뷰도 잠깐 나왔는데 당원 여론조사 표본 구성 가지고 잠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조수진 의원 인터뷰에서 보면 그게 당원 구성 비율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호남이 0.8%. 야, 그러니까 1,000명 있으면 8명인 거예요. 그렇지 8명 0.8이니까.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본다면 지역장단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도 10명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 이렇게 그 새드룸으로 엮었다는 것은 청년은 거의 지금 따로 떼어서 없다라는 거고 45세까지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국민의힘은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야 당원 구성이 지금 얼마나 지금 쏠려 있는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계층적 나이적으로 그렇고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 TK, PK 합쳐서 60%인데 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유승민을 발판 삼아서 이준석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잖아요. 그렇죠. 그잖아. 일반 여론조사에 이준석이 상당히 앞서니까 당심을 잡는 방법은 TK를 잡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나나님은 이준석도 젊은 꼰대인데 뭐 이런 의견도 달아주셨고요. 네. 나비야 날자님은 이준석이 대표되면 결국 유승민이 후보된다.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둘이가 친분 관계가 있긴 있겠지만 이준석이 대표된다고 유승민을 후보화 시킬까요?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한참 뒤에 얘기니까. 한참 얘기니까요. 네.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짤짤이 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레드헤어님이 또 9시에 짤짤이 쇼 공개. 이게 사실은 목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 우리 따라오는 거지 지금. 맞습니다. 뭐야 맞습니다야? 천기 누설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럼 우리 더 늘어지게 10시까지 합시다. 청기는. 오케이? 9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네. 어떻게 세트가 돼 버렸어 정말. 근데 출연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 그럼 거기 나도 트레이닝 입고 가서 저기 뭐냐면 퀴즈 하고 뭐 풀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럼 너무 고마운데 혹시나 급이 안 맞다 생각했으면 이렇게 정상적인 복장으로 오셔도 되고요. 그래? 예, 준비하라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뭐 새마을운동 모자 쓰고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거 준비하라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가서 뭐 하는데 뭐 턱주가리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거 봤습니까? 그거? 봤지 그럼. 근데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아니 윤호중 의원한테 연락 안 왔어요? 김기현 의원하고? 제가 대충은 알거든요, 두 분. 음. 보면 조금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턱주가리 얘기하는데 그럼 좋아하겠냐고. 아유, 아니 어떻게 그래도 턱주가리라고 해요. 턱주가리라고. 턱 그게 사투리예요. 턱. 호빵맨처럼 생겨갖고. 아유. 호빵맨이라는 얘기 많이 있지. 예. 세균맨. 예. 세균맨이 오히려 더 가깝다. 세균맨. 정세균. 그 정세균 말고 예. 세균맨 알잖아. 세균맨. 같죠. 똑같이 네. 생겼어. 요 머리 이렇게 딱 꽂기만 하면. 아무튼 네. 어떻게 하다가 저기 형제 정당이라는 얘기는 내가 들어봤는데 형제 방송이라는 얘기 또 처음 들어. 네. 아무튼. 저는 중간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B급 방송을 하잖아요. 지금 그 방송은 B급 방송이 맞습니다. 아 나도 그 댓글 예. 봤는데 야 진짜 명언이더라. 어디에 내놔도 창피한 우리 박변. 아 부끄럽네요. 아, 네, 야. 부끄럽습니다. 야 예. 그러고도 방송을 하냐? 아니 뭐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어느 자리에 가든 간에 거기에 맞게 예.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그 방송에 가서 양복 입고 응. 점잠 뺄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 가서는 턱주가리 이런 얘기 하면서 얘기해도 여기서는 약간 점잖하게 또 해야 되고요. 아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큰 성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곧 아마 우리 머털도사님 출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TBS에서는 부를 것 같아요. 아 예. 네. 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돈을 줬어라도 예. 얼마? 많이 그게 갈 수도 그거 있습니다. 중요하지.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 네. 방송 끝나고 따로 얘기하고. 네. 자 마무리 합시다. 예, 자 청기 누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 당표 선거관련해서 이게 젊은 어떤 돌풍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어떤 숨겨진 내용들 과연 이게 계파 갈등인지 또 어떤 것인지 짚어봤는데요. 뭐 앞으로 TV 토론을 할 겁니다. 뭐 컷오프 되지는 않을 거예요, 세 사람이. 그렇다고 했을 때 상당히 볼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아닌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포인트대로 전당대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청기 누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